보통 여러분들 이런 시럽들 보시면은 이런 거 천연 향료가 0.1% 들어가 있어요. 딸기 맛이 좀 약하네. 난 딸기 맛을 좀 더 강하게 내주고 싶어. 뭐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될까요? 딸기 베이스. 바닐라 맛은 없어요. 헤이즐넛 맛도 없고 딸기 맛도 없어요. 그걸 다 향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자, 조용하시고요.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셰프. 땡! 인류 셰프님들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쏟고 힘을 쏟고 시간을 보내는 뭐 할 때 그럴까요? 재료 선점? 네, 비슷해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레시피를 잡는데 시간을 많이 쏟고 막 이런 거보다 진짜 좋은 재료를 찾는데 엄청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만드는데 재료가 중요하다. 근데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하기 전에 이 재료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카페 재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겠죠? 요새 가장 핫한 정말 우리 카페 사장님들의 그 필수 어플 뭐죠? 사이죠. 정답! 그러면 우리가 바닐라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럼 카테고리가 막 나눠져 있잖아요. 시럽도 있고 소스도 있고 파우더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베스트 상품에 있는 걸 사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거 뭐 광고로 나온 건 아닌데.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차이를 알아야 돼요. 시럽과 파우더와 소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료 특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레시피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레시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딸기 라떼 좋아하시죠? 네. 딸기 라떼 만들 때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장 많이 쓰는지 아세요? 딸기청? 네, 맞아요. 딸기청을 가장 많이 쓴 이유는 있어요. 딸기 시럽도 있고 딸기청도 있고 딸기 파우더도 있고 퓨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딸기청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딸기청을 넣어서 딸기 라떼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뭔가 좀 맛이 아쉬운 거야. 딸기 향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럼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될까 여기에 추가로? 딸기 베이스. 딸기 베이스 딸기 향만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천연향 뭐. 넣을 수 있긴 한데 그 천연 향을 우리가 음료 한 잔에 향을 넣기는 힘들죠. 그 워낙 소량이 들어가도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딸기? 향이 더 잘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다 넣으면 좋아요. 다 딸기 향을 조금씩 내줄 수 있는데 시럽을 넣어줘야 됩니다. 시럽은 보통 이제 향 시럽이라고 해서 시럽은 이제 향을 내주는 재료예요. 우선 단맛도 강하게 내주긴 하지만 그럼 내게 향을 내주기 위해선 시럽을 좀 더 추가해야 되겠구나. 딸기 맛이 좀 약하네. 난 딸기 맛을 좀 더 강하게 내주고 싶어. 뭐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될까요? 딸기 베이스? 딸기를 좀 썰어 넣으면 안 되나요? 생딸기. 네. 뭐 다 넣으면 이제 딸기 맛을 더 강하게 내주긴 하는데 왜 그럼 여러분 청을 더 넣을 생각은 안 하세요? 청을 더 넣어도 딸기 맛이 더 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딸기청을 더 넣을 경우 난 딸기 맛을 더 강하게 내주고 싶은데 단맛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딸기청 같은 경우에는 50%는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이 음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맛을 더 내가 원하는 맛을 내주기 위해서는 이 재료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카페에서 쓰는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18페이지를 펴주세요.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잠깐만. 화제의 유튜브 채널 커픽처스의 카페 음료 완벽 가이드인데 여러분들 카페 창업하시기 전에 이 책은 정말 닳고 닳도록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은 부재료 이해하기, 어떤 부재료들이 있는지 나와 있고 나만의 부재료 만들기와 재료 선택 노하우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무 광고 같나? 내 책인데 뭐. 가장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시럽이 있겠죠. 시럽,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카페에서는 정말 안 쓰는 카페가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재료가 바로 이 시럽입니다. 시럽은 설탕과 이거 뭔지 아시죠? 향료? 향도 들어가요. 향. 물 같은 거. 맞아요. 물이 대부분 들어가고 여기에 향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시럽들을 보시면은 이런 거 천연 향료가 0.1% 들어가 있어요. 뭐 시럽마다 조금 다르긴 하죠. 0.1%에서 많은 거는 뭐 한 1% 정도 들어가 있어서 딱 보면 이제 물하고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맛이 되게 무겁거나 그렇지 않겠죠. 되게 깔끔하고 향을 내주는 게 특징이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 색깔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여기에 뭐 요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과일 시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과즙이 들어가기도 하고 당연히 뭐 플러스 뭐 색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물과 설탕이 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시럽을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탕 시럽 같은 경우는 물하고 설탕을 넣고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요게 이제 바닐라 빈을 넣어서 바닐라 시럽을 만들어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특징은 가볍고 깔끔하다. 그렇지만 이제 맛에 있어서는 뭔가 바디감이 있거나 묵직함을 주거나 풍미를 주거나 그런 거는 좀 약합니다. 네, 시럽에 있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되게 간단하게 정말 카페 창업하기 전에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지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선생님, 진짜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 탄산수에 딸기 시럽만 넣어도 딸기 에이드가 되는 건가요? 되죠. 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드를 내가 마셨는데 딸기 맛과 그런 새콤함과 뭐 그런 맛보다는 그냥 딸기 향과 단맛만 나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색깔은 빨간색이니까 딸기 에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먹었을 때 되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뭐 시럽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에이드를 만들 때는 다른 재료가 더 어울린다.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파우더는 뭐 그냥 아시죠?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되게 보관이 용이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불편하죠. 녹여서 써야 되니까. 이거 녹여보셨죠? 한 번쯤은. 잘 안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음료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거나 맞아요. 밑에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씹히죠 또. 그리고 이제 가루 덩어리가 막 들어오거나. 그러면 거의 컴플레인 들어오고 이거 환불 요청 들어와도 이건 해줘야 될 정도로 초코라떼를 시켰는데 초코 막 파우더가 씹혀. 그러면 이거는 거의 환불이죠. 그래서 그걸 녹이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하지만 시럽에 비해서 어때요? 바디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닐라 라떼를 시럽과 파우더를 쓰는 카페가 다르거든요. 이거 되게 논란? 제가 이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 비교하면서 나는 파우더가 맛있다, 파우더파, 나는 시럽이 맛있다, 시럽파가 완전히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딱 결정해줬죠. 두 개를 섞어 쓰시라. 네. 누가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먹을 걸 이렇게 시키고 무슨 얘기하고 말았지?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파우더와 시럽이기 때문에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도 시럽을 써야 되는지 파우더를 써야 되는지 요거 되게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카페 사장님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카페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요 차이는 이제 파우더는 그 바디감, 묵직함을 주고 시럽은 가볍고 깔끔한 그런 맛입니다. 왜냐면 시럽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맛을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분이 없고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우유나 이런 데 음료에 들어가니까 그 바디감을 더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파우더는 그럼 장점만 있느냐? 난 파우더를 되게 많이 넣어야지 하면은 니글니글해지죠. 약간 질리는 맛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특성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입니다. 소스는 교과서에 보면은 시럽보다 점성이 높은 걸쭉한 상태의 액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여러 번 카라멜 소스 이런 거 만드는 거 좀 보여드렸는데 우유나 크림, 설탕 등을 넣고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럽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데 시럽은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크림이나 우유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 바디감이 있어요. 풍미가 되게 좋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먹느라고 지금 되면 그렇지만 이제 향이 좀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스, 향을 내기 위해서는 시럽, 그런 특징,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 때도 소스를 쓸 것인지 시럽을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이제 소스와 시럽을 섞어서 쓰는 음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스타벅스의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도 밑에는 시럽이 들어가고요. 폼을 올리고 밑에 이제 드리즐로 소스가 올라가죠.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이제 하나의 재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두 개를 섞어서 만났을 때 그 맛이 비는 맛을 잡아주고 좀 풍미를 줄 수 있고 좀 꽉 찬 맛 그런 걸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축액이라는 것도 있죠. 농축액이 청 아닌가요? 청이랑 좀 다른가요? 과일을 원료로 쓴다는 데 있어서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농축액과 청은. 그렇지만 이제 만드는 과정은 전혀 달라요. 말 그대로 농축하는 게 뭐예요? 딱 어감상에서 오는 이만한 거를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 부피가 10배가 되는 거를 5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농축하는 걸 바로 농축액이라고 해요. 과일을 추출을 해서 수분을 날려서 정말 진한 농축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농축액 보면은 브릭스가 뭐 60브릭스, 70브릭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카페에 있는 자몽 농축액 보면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왜냐? 그건 이제 자몽 농축액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농축액이 아니라 농축 베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레몬 농축액인데 원재료명에 보면은 레몬 농축액이 36% 들어가 있어요. 레몬 주스도 들어있고 좀 희석한 게 바로 이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농축액은 36%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농축액의 특징은 뭐냐? 적은 양을 써도 맛을 강하게 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뭐 작제 주스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칭할 수 있을까요? 주스를 수분을 날려가지고 1리터짜리를 500ml나 100ml로 부피를 줄이는 걸 농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뭐 끓여서 졸이는 건가요? 요새 제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수분을 날리는 건데 이거는 뭐 각자의 기술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농축액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이 농축돼 있고 새콤하다 보니까 이제 에이드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죠. 에이드 하면 이제 좀 상큼하고 청량한 그런 맛을 내주기 위해서 농축액을 에이드를 써야 되는데 시럽을 넣어버리면 이런 과일 본연의 새콤함과 달콤함과 본연의 맛보다는 설탕의 단맛 그리고 향만 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맛있는 에이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도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시럽은 네. 단독으로나 주재료로 쓸 수가 없나요? 그런 과일 시럽은. 근데 요새 과일 시럽도 되게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이제 정말 여기에 향이 1%만 들어가가지고 딸기향 1% 넣고서 이제 딸기 시럽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반면 딸기 함량이 뭐 10% 20% 되는 그런 시럽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과일 함량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단독으로 써도 딸기 맛을 좀 내주긴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진짜 딸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시럽은 잘 상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이제 더운 날씨에 부패도 되기도 해요. 이거 우리가 말로는 뭐 이거는 시럽이다, 이건 베이스다, 이건 농축액이다 라고 하지만 시럽의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그 특징이 정말 베이스에 가깝거나 그런 제품들이 요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원래 이거는 나중에 또 선생님을 모실지 아니면 제가 할지 맛을 어떻게 느끼는가. 바닐라 맛은 없어요. 그걸 다 향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헤이즐넛 맛도 없고 딸기 맛도 없어요. 다 향으로 느끼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들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냄새를 잘 맡아야지 맛도 잘 느끼겠네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약 먹을 때 코를 막는 거 그것도 다 이제 약의 그런 다 부질없는 짓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약이 안 쓰진 않은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거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과일청. 이게 진짜 많이 쓰죠, 카페에서. 과일청은 어떻게 만드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과일하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재워서 뭐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과일청이죠. 이게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기도 하고 별다른 도구 없이 칼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정말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죠. 이 청의 특징은 다르긴 한데 과일 50%, 설탕 50%. 이게 뭐 거의 국룰이죠. 요새는 좀 다르긴 합니다. 청마다 다르서 과일 함량을 확 늘리기도 하고 그건 또 장단점이 있어요. 과일 함량을 높이면 당연히 과일 맛이 많이 나고 더 맛있을 수는 있지만 설탕 비중이 낮아져서 금방 상하기도 하고 보관이 어렵고 또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뭐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되게 만들기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만드시죠. 특징이 과일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 그런 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의 그런 신선한 맛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과육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음료에 들어갔을 때 딸기나 레몬이나 자몽의 그 과육이 살아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까지 낼 수 있는 게 바로 과일청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수제청으로 만들면 좀 차별성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뭐 그냥 베이스 쓰고 시럽 쓰는데 나는 수제로 담가서 과일청을 만들어. 그렇지만 요새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차별성이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청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여기도 이제 50대 50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과육을 몇 프로 넣고 또 여기다 착즙을 몇 프로 넣고 또 설탕도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들면은 뭐가 내려가죠?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만들어서 파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내 인건비는 놀면 뭐해. 카페에서 이렇게 한가할 때 이렇게 핸드폰 보지 말고
그리고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를 직접 만들면 또 내 만드는 그런 과정을 손님들이 와서 보시면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재료를 쇼케이스에 딱 보여주면은 좋아하시긴 하죠. 아무래도 사서 쓰는 것보다. 페이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견과류 같은 거를 이제 갈거나 으깨서 만든 재료예요. 대표적으로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고구마 페이스트, 흑임자 페이스트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이제 고구마 라떼 같은 거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데 파우더를 쓸 수도 있고 페이스트를 쓸 수도 있거든요. 흑임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파우더와 페이스트의 차이는 페이스트의 특징이 이제 뭔가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내줍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카페 할 때 고구마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가루도 써보고 페이스트를 써보고 진짜 제가 군 고구마를 구워서 써보기도 했거든요.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아세요? 군고구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군고구마 라떼. 고구마를 직접 구워가지고 소분해서 냉동해놓고 썼죠. 그럼 제일 맛있어. 아무래도. 그런데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몽 에이드 같은 경우도 자몽 농축액이나 뭐 자몽 베이스 안 쓰고 자몽을 그대로 착즙해가지고 바로 자몽 에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되게 맛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고구마나 자몽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내가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의 생물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몽 같은 경우도 원산지가 계속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에게 나가는 그런 음료가 균일하게 나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가격도 다르죠. 고구마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구마가 안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품질의 고구마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또 못하기도 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파우더, 페이스트, 뭐 농축액 이런 재료들은 1년 내내 균일한 맛의 재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은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원물을 쓰지 못할 때는 파우더보다는 페이스트 이런 재료를 쓰는 게 확실히 더 본연의 맛을 낼 수는 있다. 사용도 굉장히 간편하다. 근데 파우더가 좀 더 저렴한가요? 저렴하죠. 저렴하기도 하고 훨씬 더 보관이나 사용하기가 또 편리하긴 하죠. 아니 무조건 생물이 맛있는데 파우더를 왜 쓸까 이런 고객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또 얘기를 하면 아 그래서 파우더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원물을 쓰는 게 파우더를 쓰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막 15kg 한 박스씩 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로얄 크기의 고구마가 아니라 튀김용 막 이만한 거 그런 거 사서 구워가지고 이제 소분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보다 더 쌀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음료를 고구마 라떼만 팔 게 아니잖아요. 메뉴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바닐라 라떼, 바닐라 빈 만들어, 뭐 딸기, 딸기청 만들어, 레몬, 레몬청 만들어, 자몽, 자몽청도 만들어, 뭐 고구마 저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카페 할 때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가장 재료를 보면은 뭘 보는지 아세요? 네, 이거 뒤에 딱 보면은 여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원재료명 및 함량이 있거든요. 이거를 표기하는 법이 있어요.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서 아 레몬 농축액이 뭐 36%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농축액 봤더니 레몬 농축액이 10%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물론 레몬 농축액이 어떤 레몬 농축액을 썼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고 퀄리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참고는 할 수가 있죠. 아 이건 레몬 농축액 함량이 높아서 그 본연의 그런 맛이 좀 잘 날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고 레몬 농축액은 10%에 이제 정제수 물이 많고 거기에 이제 향과 뭐 그런 것들이 잔뜩 설탕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원재료의 함량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스프레소 강의 들은 것처럼 추출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걸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맞아요. 그렇죠. 맛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한번 맛을 테스트 해보고 그거를 보고서 제일 선택하시는 게 좋다. 혹시 뭐 듣고 싶은 강의나 주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0 전에 결혼하는 법. 아, 그걸 왜 하려 그래? 아,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